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대전 원도심이 시쳇말로 핫합니다. 새롭게 다시 도약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진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예, 대전역이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트램 노선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전역이 포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는 반갑지만 결전 과정이 찜찜합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으로 변경된 이후 대전시는 1996년 지하철로 계획했던 노선 그대로 트램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트램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해 대전역과 대전 복합터미널이 모두 빠졌습니다.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을 지나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 정계 등에서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결국 대전시는 20여 년 만에 첫 노선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발생 부분도 검토하였고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만 1.2km 구간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성은 훨씬 더 높다는 판단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동 내거리에서 대동천을 지나 대동역으로 직접 향하던 것을 대전역을 기점으로 중앙시장역과 혁신도시역 등 신설정거장 두 곳을 경유해서 대동역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총 1.2km가 연장돼 사업비 151억 원이 추가되지만 대전역 하루 승하차 수요 인원이 6만 8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완공 뒤 경제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정치권도 모두 환영하고 또 대전역 경유에 대해서 대부분 좀 수긍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거꾸로 까칠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대전역 경유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까? 예, 당시 왜 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전시는 이미 정해진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굳이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대전역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구간이 디귿자로 꺾이게 됩니다. 또 연장된 길이만큼 전체 시간도 길어질 것이고요. 이런 변경된 요소들 때문에 완공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결과적으로는 변경이 어렵다라고 밝혔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런 변명이 굉장히 궁색해 보인다는 거죠. 대전시에서 밝힌 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없고 길이와 소요 시간은 조금 늘어나지만은 오히려 얻는 이득은 훨씬 더 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대전시가 이 수정안을 미리 검토했었다라면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전시가 이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무적 판단까지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5년 전에 세웠던 그 지하철 계획이었죠, 원래. 그 계획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좀 생겼다가 이제 결국 다시 이제 대전역 경유로 돌아섰는데, 자, 그렇다면은 151억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든다는데 이건 어떻게 조달이 되는 겁니까? 예. 원칙적으로 대전시는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국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지역구인 장철민 의원도 이를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런 자신이 있는 모습은 사실 경제성 때문입니다. 대전역을 경유함으로써 늘어나는 150억 원보다요. 이곳을 경유함으로써 이제 대전역이 환승역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환승 수요들, 이것도 나오는 이제 경제적 이득까지 이제 이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판단인 거죠. 사실 대전역 일대가 이제 최근에 개발 이슈들이 집중되면서 이런 판단은 사실 틀리지 않는 판단일 겁니다. 다만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기재부가 쉽게 예산 반영을 안 해준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 기재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재부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데, 네. 아직 이제 실시 설계 단계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에서만 오케이 한다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공적인 목표 달성에는 한 발 다가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KTX 연결이라든지 또 1호선과의 환승 문제,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은
뭐 문제들이 대부분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이제? 앞서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 기재부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번 대전 여건 외에도 기재부와 좀 줄다리기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국비 270억 상당의 그 태미고개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곳이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트램이 오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곳을 지하화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죠. 말이 나오고 있죠. 고경사니까 예. 트램이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 터널을 뚫어야 예산을 되겠죠. 어떻게 네. 마련하게 될지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당초 계획했던 무가선 운영이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는 선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트램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과연 어느 구간에 이 가선을 설치할 것인가? 사실은 트램을 통해서 이제 깔끔하게 이동된다면 좋겠지만 네. 거기에 가선이 설치가 되면 사실은 뭐 가선이라는 게 이제 철도 여객 열차 위에 이제 예. 흔히 말해 옛날 우리 전차 있을 때처럼 선을 이제 그렇습니다.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반갑지 않은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미관도 어디다 그렇고. 설치할지 네. 그게 지금 큰 관건 중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역도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다른 지역도 변경 요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허태정 시장이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 변경은 없다. 현장에서 있었던 기자의 판단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예, 아무래도 어떤 선을 그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 7명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이제 트램 노선 연장에 관한 그런 공약을 내건 의원이 총 4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뭐 이곳저곳에서 뭐 트램을 연장해달라, 지선을 놔달라 그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미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역을 경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선 계획을 바꿨다. 그렇다면 사실은 더욱더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허태정 시장의 이런 목소리는 이런 사전에 선을 그은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결국 어느 시기에는 뭐 전민동이라든지 또 대덕구 지역, 관평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아마 지선을 좀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어찌됐든 이제 역세권 개발에 교통 인프라까지 추가로 이제 대전역 일대 이제 형성이 완벽하게 이제 되는 셈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충청권의 이제 교통 허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전역을 통해서 대전의 역사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구도심 일대가 좀 침체된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번에 1호선과 트램, 그다음에 뭐 기존의 BRT 노선까지 대전의 모든 교통수단이 이쪽으로 집결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이제 관문으로서 네. 좀 더 명성을 굳건히 지키게 되는데요. 여기에 뭐 혁신도시와 이제 뭐 역세권 개발까지 각종 개발 이슈들까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곳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다만 최근에 이런 개발 이슈들이 몰리고 있는 대전역 일대에 잡음도 들리고 있는데 예.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 입찰하게 나서게 된 대전역 지하상가. 그 과정에서 상인과 상인 또 상인과 대전시와의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40년 만에 첫 공개 입찰에 나선 대전역 지하도상가. 하지만 공개 입찰 마감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상인회가 공개 입찰에서 일부 동업업주에게 입찰 포기를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법이 아니잖아요. 지하상가법이라는 아니 지하상가 법인데 그게 그 나라의 법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법은 아닌데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잖아요. 현재 지하상가의 일부 점포는 대전시로부터 사용수익 허가권을 받은 상인과 이들에게 임대료를 낸 뒤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이 동업 형태로 묶여 한 점포에 2명의 사업자가 있는 상태. 시 재산인 지하도상가는 권리금을 주고 파는 것이 불법이기에 동업이라는 편법이 등장한 건데 공개 입찰로 누구나 입점 경쟁이 가능해지자 상인회 차원에서 교통정리에 나선 겁니다. 입찰을 가면은 엉키면 안 돼요. 자기 가게는 자기만 쓰기로. 이 과정에서 동업으로 실제 장사를 하는 업주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겠다는 서약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일부 상인은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동업주에게 권리금 형식의 목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내부 문제는 전혀 없으며 동업업주들도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만 봐서는 얼핏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마 시청자들께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뭐 간단한 맥락을 설명드리면은 네. 이 역전지하도 상가는 4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01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에 네. 대전시 소유로 넘어오게 된 공공재산입니다. 대전시의 재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요, 시의 비용을 지불해 사용을 하고 나갈 때는 또 이 허가권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치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사유지처럼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예. 권리금 받고 넘기고 그렇게 예, 했군요. 이게 시를 네.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편법이네요. 예, 이쪽에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고 상인들은 그에 대한 권리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대전시가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이런 불법적인 양도 양수를 묵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난 2017년 감사원의 지적으로서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게 되자 결국에는 이런 공개 입찰이라는 원칙을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이고 네. 이번 공개 입찰을 통해서 상인과 상인끼리 또 상인과 대전시와의 갈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공개 입찰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공개 입찰을 하면은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공공재산이 사유화되는 걸 막는다라는 그런 대전제 아래서 공개 입찰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 정리되는 것들이 그 무엇이 정리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상인들이 불법적이긴 했지만은 사실은 대전시도 어느 정도 눈 감아왔었던 그런 권리금 문제, 자신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얼만큼의 돈을 지불했었는데 이것들이 공개 입찰에 가게 되면은 전혀 이제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내가 권리금 어찌됐든 뭐 편법이라지만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이게 사라지게 될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시에서는 이를 묵인해 왔었는데 과연 시가 이런 권리금 문제에 책임이 없느냐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은 어쨌든 공공재산이기에 이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열려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저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동업자 간에 서로 뭐 포기를 해라. 그리고 또 포기하는 조건으로 뭐 권리금도 또 예. 거기에 따른 또 양보 권리금 같은 것도 예.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듣기로 이 부분의 기본적으로 원인은 대전시의 이제 묵인 방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전시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낙찰이 돼도 기존 낙찰자가 나가지 않으면은 한 달을 버티면은 그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취소가 된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원래 있는 분들 그대로 그냥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인데요. 사실 공개 입찰이라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나 그 낙찰 기회가 열린 거고 또 그 낙찰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대전시의 규정을 보게 되면요. 이게 기존의 입찰자가 나가지 않고 이제 버티기만 하면은 이제 그 새로 낙찰받은 사람들의 권리가 박탈은 되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새로 이제 정당하게 낙찰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조금 이해하지 못할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에 대해서 대전시는 뭐 여러 가지 지자체의 참고사항들을 반영했다라고 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봤었을 때 비슷한 그런 규정이 있던 서울시의 경우는요. 이게 낙찰자의 권리를 무조건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줘서 낙찰자가 포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기존의 입찰자가 나갔을 경우 이제 수정된 계약으로서 이제 계약이 허용될 수 있게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대전시의 규정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김 기자가 얘기한 부분은 저희 보도 뉴스에서는 이제 보도가 됐었고 지금 요 자료 화면에는 빠져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참 복잡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네, 역전지하 상가를 둘러싼 이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로 옆 중앙상가의 경우도 불법 권리금 문제와 이런 공개 입찰을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공공재산의 정상화라는 그런 대명제 아래 또 소상공인의 권리금 문제는 또 어떻게 풀 것인가 대전시가 보여줄 이런 상생의 지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생의 지혜.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